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트럼프 2,000달러 배당 한마디에 비트코인 상승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양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계속 하락세로만 약세를 보였던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이번 움직임의 배경에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민 배당금 공약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이 고소득층을 제외한 다수의 미국인이 최소 1인당 2,000달러의 배당금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현재 미 대법원에서 합법성 여부를 논의 중인 대규모 관세 정책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의 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관세를 미국 산업을 보호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왜 비트코인을 상승하게 만들었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지금 이번에 2,000달러 배당금 발언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정부가 지급했던 이 1,200달러 현금 지급을 이제 떠올리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수많은 미국인이 일시적으로 실직을 하면서 경기 부양책으로 지급된 자금 일부가 암호화폐 투자로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 2,000달러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자금들이 암호화폐로 들어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시중의 유동성이 이제 풀리게 되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계획하는 전략은 명확합니다. 이 관세에 대한 이 압박들을 이걸로 이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대중이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관세로 인해서 이 문제점을 다시 돈을 풀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효과들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이 배당금을 통해서 돈을 줄 테니 당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산의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적으로 푸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이 시중의 유동성이 확 풀려버리니까 이럼으로써 자산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도 당연히 여기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암호화폐입니다. 코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을 풀면 결국엔 혜택을 받는 사람은 이 배당금을 받는 저소득층이 절대 아니에요. 결국엔 고소득층이 오히려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2,000달러 받는 거는 일시적으로 끝나잖아요. 하지만 고소득층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이 상승은 훨씬 더 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노린 거죠. 자신의 자산 가치 상승이 올 것이다. 이 유동성을 풀게 되면. 두 가지 효과를 다 가져오는 겁니다. 굉장히 머리를 쓴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이제 투자에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준에서 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를 이제 12월 달에 좀 회의적인 입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들을 너네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 유동성을 풀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직접적으로 풀면 되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배당금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활기를 다시 한번 불어넣을 가능성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직접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가격에 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반등세가 크게 나왔고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다가 여기를 다시 한번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이고요. 암호화폐 시장으로서는 비트코인은 불과 몇 분 만에 10만 2천 달러에서 10만 4천 달러 수준까지 이제 치솟게 됐고, 이더리움도 4% 이상, 지금 5% 이상 하루 만에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프라이버시 코인인 이 Gcash가 하루 만에 24%나 급등하는 양상, 모네로도 19%나 상승하는 양상들이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 배당금은 불장의 기름 붓기 자산을 소유하라. 이 코베이시 레터라는 기사인데요. 결국엔 관세 배당금 지급 계획이 미국의 자산 시장을 상승시켜 결국엔 고소득 자산가들에게 최대 혜택을 몰아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크게 키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저소득층에는 실제 구매력이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 고소득층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격은 오히려 끌어올려서 부의 양극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금 등의 자산의 막대한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이제 돈을 풀면서 이 부채는 늘어나고 실제적으로 자산 가격은 급등하는 양상들이 2020년도에도 나왔었죠. 코로나 때에도 똑같은 양상들이 나왔는데 이런 시장하고 똑같은 현상들이 지금 벌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약세장 드디어 끝났나 월가의 공매도 청산 신호라는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의 재무 부분 약세장이 끝나갔다는 신호가 포착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월가 공매도 투자자 이 제임스 채노스는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기업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공매도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시장 회복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트래티지를 공매도하는 세력들이 이제 많았다는 거예요. 이 스트래티지의 주가 대비 순자산 가치 비율이 축소되면서 공매도와 비트코인 매수 포지션을 동시에 취했던 이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이제 정리하고 청산을 하는 거죠. 최근 이 비율이 1.25배 이하로 하락하면서 이 포지션을 정리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MNAV가 2025년 7월에 약 2배에서 현재 1.25배 아래로 이제 내려온 만큼 이번 거래의 핵심 논고는 대부분 실현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평가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래티지가 너무 고평가되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공매도를 포지션을 취했던 거고,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이제 청산을 한 거죠. 그 포지션을, 공매도 청산을. 이 MNAV라는 거는 이 기업의 시장 가치가 보유 암호화폐 자산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수치가 높을수록 이 레버리지된 비트코인 익스포저에 대한 수요가 높다. 그러니까 고평가됐다라고 이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STR의 이 비율은 지난해 고점이 3.4배, 엄청 높았죠.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보다 훨씬 더 3배 이상 높게 측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평가되었었던 거고, 최근 1배 수준까지 급락을 하면서 이 매도세 소진이 된 겁니다. 결국에 이제 공매도 포지션이 이제 해소가 되면 실제적으로 이런 가격 하락 압박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 펀드 컴퍼니에서 이 피에로 로샤드라는 최고 경영자는 이 비트코인 재무기업의 약세장은 점진적으로 끝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호는 추세 전환의 전형적인 이 전조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게 전조가 될 수 있을지 한번 보시고요.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 추가 매수 가능성 암시. 골드만삭스 금리 3차례 인하 전망이라는 기사입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역시 비트코인을 버리지 않았어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사들일 예정이고 지금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가 공유한 그래프에는 총 85회의 매수 기록이 표시가 되어 있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매수를 멈추지 않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어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6월까지 3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정책은 유동성을 푸는 정책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에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되는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에는 긍정적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도 해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서 정부 셧다운 종결 합의 임박을 시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지금 유동성이 계속해서 갇혀있고 정부에서도 자금 지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셧다운이 만약에 풀리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조금 더 돈이 도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존 튠 상원 공화당 지도자는 40일간 이어지고 있는 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좁은 범위의 지출 패키지에 대해 일요일에 시험 투표를 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정말 빨리 도출될 수도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민주당하고 지금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 셧다운이 조금 더 일찍 종료가 될 가능성들. 셧다운이 종료가 된다는 건 시장에 그래도 비트코인 시장에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엔 다시 오른다. 갤럭시 디지털 CEO 디지털 자산 회복 낙관이라는 기사입니다. 마이크 노브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CEO는 현재 시장 둔화는 오히려 연말 강세 전환의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단기적 조정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과 자사에 대해 장기적인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침체는 오랜 상승장을 거친 장기 보유자들이 순자산을 재조정하며 집중된 자산을 분산하는 과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에 부담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기 보유했던 고래들, 7년까지 보유했던 고래들이 이제 매도를 하면서 그 매도세 때문에 지금 조정이 크게 나왔었던 거고요. 그것들을 이제 만약에 소화를 하게 된다면 건강한 조정이 되는 거죠.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들 보고 있는 거고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과정이다라고 하고 있고 유동성 회복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연준 정책의 변화 기대감 등을 반등 요인으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새로운 연준 의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내년에 이제 연준 의장이 바뀌어요. 그때는 이제 트럼프의 세력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점치고 있는데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통 헤지펀드 55%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유 비중은 7%. 이거 한번 전해드렸던 건데 전통 헤지펀드에서도 디지털 자산 소유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이고요. 아서헤이즈 Gcash 비트코인 다음으로 뜬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맥스의 공동 창립자 아서헤이즈는 자신의 패밀리 오피스인 메일스트롬의 두 번째로 큰 유동자산이 Gcash다라고 공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Gcash 가격이 최근에 좀 크게 상승을 하면서 40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Gcash의 급등세는 다른 프라이버시 코인에도 이제 불을 붙였습니다. 대시나 GK-싱크 등 이 주요 프라이버시 코인 역시 한 주간 100% 이상 급등을 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Gcash 같은 경우는 투명 거래와 익명 거래를 모두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작업 증명 예전에 이제 한창 유행했었던 이제 포우 방식 원래 비트코인의 방식이죠. 그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이러한 구조가 투자자들에게 이제 디지털 프라이버시라는 확실한 가치를 제공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G캐시가 결국에는 이번 상승은 완전한 자생적인 흐름이고, 정부 감시와 데이터 통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프라이버시 자산에 대한 수요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G캐시의 상승세가 정말 이제 놀랍게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다른 암호화폐들은 대부분 다 조정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G캐시만 크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 주었습니다. 주봉으로 보더라도 놀랍도록 상승세가 크게 나온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아마 이제 정부나 다른 곳에서 계속해서 그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압박하고 그걸 이제 묶어두는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이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아마 도망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좀 크게 들어왔던 흐름들이 이 G캐시의 상승을 좀 불러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의 흐름들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주봉상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50주 이동평균선이냐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도 50주 이동평균선을 크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주봉상으로 마감을 할 때 이 50주 이동평균선에 위에서 마감을 하는 게 이번 시즌이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그런 신호다라고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 주봉상 50주 이동평균선을 아직까지 깨지 않고 오히려 반등세가 나오면서 이걸 지켜주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모습이고요. 이 흐름들이 조금 이어간다면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이제 신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여기서 제대로 된 반등이 확실하게 나와주고 이 변화의 턴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단기적으로는 다행히 반등세가 바닥에서 조금씩 나와주는 모습들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으니 여러분들이 꼭 투자 판단을 스스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